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최윤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시장 모두 급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죠. 코스피 시장은 4%가 넘게 빠졌고 코스닥 시장은 7%가 넘게 빠졌습니다. 어제도 개인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1조 원 넘게 사들였지만 외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로 시장의 하락폭은 더욱더 커졌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우리 증시는 북한 리스크까지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이런 가운데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다시 한번 상승 반전했습니다. 하락 출발했지만 연준 측에서 다시 한번 경기 부양책을 밝혔습니다. 회사채를 매입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시장이 모두 상승 반전했는데 오늘 시장은 우리에게 어떤 찌릿한 시그널을 보낼지 지금 바로 서울경제TV 전문 위원들과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도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은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이렇게 검색을 하시고 라이브 방송에 들어오셔서요. 채팅방에 원하시는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트레이딩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시장 분위기 짚고 가겠습니다. 서울경제TV 아침을 여는 오픈맨이시죠. 정재훈 전문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다시 한번 상승 반전했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시장 모두 하락하긴 했지만 최근에 급등이 있었던 만큼 어제 시장은 매물 소화의 과정이었다라고 보는 시선이 지배적인데 오늘 이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매물 소화의 과정이었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좀 대다수다라고 한다라면 글쎄요. 이게 추가적으로 치고 나가기 위한 그런 조정이다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미국 시장이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21선을 그래도 회복을 해주는,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만약에 21선이 좀 다시 이탈되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좀 되밀릴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 시장이 21선 자리대를 이탈해주는지 그 여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시장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들보다도 일단 반등이 좀 나오는 그런 구간들에 있을 때는 조금 리스크 관리를 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여전히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수급적인 부분들, 수급 악화가 좀 지속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단점이에요. 지금 보게 되면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도 매도 물량이 좀 주춤했던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매도세가 점차적으로 좀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기관 같은 경우 전날 7,600억대의 매도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2,100포인트 이하 권역에서는 연기금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만 어제는 같이 매도가 좀 나왔었어요. 사실 이게 어제의 매도 부분들이 코로나에 대한 이슈, 재발 우려감, 그 다음에 북한에 대한 이슈 이런 부분들도 있었지만 추가적으로 좀 보던 부분들이 양도세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왔었어요. 그러면서 매도세가 좀 깊이 나온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여전히 수급 악화가 좀 지속되는 그런 부분들, 개인 투자자들만 홀로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부분들이 어제 장 막판에 외국인 쪽에서 선물을 좀 대량으로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었어요. 만약에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현물과 선물 동반적으로 매도가 나온다라면 변동성이 더 클 수 있다라는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어찌됐든 간에 선물은 좀 대량으로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었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단기적으로 반등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여전히 개인들만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증시 자금을 좀 보게 된다면 고객 예탁금에 대한 금액 자체가 4월 1일 기점으로 해서 47조였었어요. 근데 이 고객 예탁금이 넘어서는
최대 규모로 좀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증시에 있어서의 대기 자금이 좀 상당히 많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 밑으로 내려올수록 개인 투자자들, 즉 매수할 자금들이 좀 많이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신용잔고가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부담 요인이기는 합니다. 신용잔고 전체 추이로 보게 되면 약 12조 가까이가 신용잔고예요. 거래소 같은 경우는 5조 5천억 정도가 좀 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6조 4천억 가까이가 좀 되는데 대체적으로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신용 비율이 꽉 찬 그런 종목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군들은 변동성에 상당히 좀 취약하다라는 거,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고, 그만큼 레버리지를 좀 많이 개인 투자자들이 좀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레버리지를 많이 쓰다가 오히려 변동성에 좀 노출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외국인 쪽과 기관의 수급은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매수로 좀 전환을 해주는지, 특히나 전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양매도가 좀 나왔었어요. 양매도가 좀 나와주는 그런 상황에서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그나마 시장에서는 양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그래도 매수를 해주고 있는 몇몇 종목군들, 업종군들, 섹터들이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반등권역으로 일단 시작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 보게 된다면 전날 거래소 시장 같은 4%대가 넘게 밀렸어요. 4%대가 넘게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약 한 2120포인트 정도, 그 정도까지 이번 주 중에 반등이 좀 나오게 된다면 일단은 리스크 관리 좀 해보는 그런 분이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특히나 거래소 쪽에 있는 종목군 중에서 업종 대표주이죠. 산업재 쪽 섹터들이나 업종 대표주들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서 대형주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등력이 나오게 된다면 일부는 현금을 좀 만들어 놓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전날 7%가 넘게 밀렸어요. 7% 넘게 밀렸기 때문에 21선 자리대를 좀 저항 자리대로 놓고 보면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720포인트대에서 730포인트 언저리대, 그 자리대가 지속적 반등의 목표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요.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고 이 구간에서 오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좀 보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일부 좀 현금을 현금을 좀 만들어 놓는 그런 부분이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여전히 시장에 있어서는 차별화 구간이 좀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차별화가 좀 지속되다 보니까 종목별로 이 체감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다른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는 이것저것 할 거 없이 다 밀렸어요. 다 밀려내렸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차별화는 좀 지속이 되지만 대부분의 종목군들에서 반등이 좀 나올 겁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의 반등이 좀 나올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반등을 이용해서 일부 현금을 만드신 분들, 단기적으로 좀 접근하셨던 분들이라면 현금을 좀 만들어 놓는 전략이 좋지 않나. 그리고 제가 목표치를 좀 제시해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번 주 중에 그 자리대까지 오게 된다면 일부 현금을 좀 만들어 놓고 보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제약바이오 쪽 섹터가 여전히 주도 섹터로 좀 군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도 오늘 갭상승 출발을 다 하겠죠. 종목분들이 갭상승 출발을 하고 난 이후에는 이제 서서히 좀 옥석 가리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고 섹터별로 이제 조금 체크를 해볼 그럴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반등을 통해서 일부 좀 현금화할 필요가 있고 외인과 기관의 매수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섹터나 종목은 볼만하다 이렇게 짚어주는데,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특별히 좀 볼만한 섹터나 종목들이 있을까요? 우선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삼성전자가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좀 제일 많이 매수를 하시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일봉 차트를 좀 잠깐 보게 되면 힘들었었던 이 정고점 자리대를 넘어가기가 좀 상당히 버거웠었는데 그 자리대까지 다시 밀려 내려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 자리대 뭐 5만 원 이하권역까지 좀 밀려 내려온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추가적으로 밀린다라면 매수에 대한 부분들로 보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사실 월봉 차트를 좀 보게 되면 여전히 장기적으로 상승 추세를 유지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던 상황에 일단 2018년도 고점을 좀 기록하고 난 이후에 장기 좀 박스로 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장기적인 측면에서 놓고 봤다라면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맞고요. 일봉 차트를 보게 된다라면 마찬가지로 61선에 대한 이탈 부분들이 없던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은 매수에 대한 기회로 좀 삼아도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오늘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아마 낙폭과대로 밀렸었기 때문에 대부분 다 반등이 좀 나올 거예요. 반등이 좀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여전히 좀 보게 된다라면 음식료 섹터, 어제 좀 말씀을 드렸던 음식료 섹터하고 그다음에 수급 개선주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음식료 섹터들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뭐 대장주라고 좀 볼 수 있는 농심 같은 기업이 있어요. 보게 되면 일봉상으로 보게 된다라면 이제 바닥권에서 좀 탈피를 하고 난 이후에 매물 소화를 좀 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이 매수형 섹터들 같은 경우는 지수 방어형의 종목군들 섹터로 좀 분류를 해요. 제약바이오 쪽하고 음식료 쪽 섹터, 내수 쪽 섹터는. 근데 이 농심 같은 경우도 일단 수출에 대한 부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도 6%대의 상승을 좀 보였다가도 시장이 급락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좀 지켜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조정을 좀 받는다라면 매수를 좀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추세에 대한 부분들이 견조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속적인 반등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 아마도 이 매수 섹터들은 좀 쉬어갈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게 된다라면 매수를 해봐도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요. 그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하이트 진로도 있죠.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도 전날 마찬가지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좀 살아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은 여전히 좀 봐도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더라도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좀 내수 섹터들에 있어서 저가 매수를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왔었어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기관 쪽에서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내수 섹터형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보셔도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세 번째 부분들은 대상도 좀 볼 수가 있겠죠. 대상 같은 경우 좀 보게 되면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 이제 바닥권역을 탈피를 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20개선에 이제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다시 일봉 차트로 좀 돌아오게 되면 장기평을 뚫고 난 이후에 눌림목 구간까지 좀 거치는 그런 모습이었었어요. 21선을 아직까지 이 간당간당히 좀 걸쳐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이 저점 자리대 23,800원 자리대만 이탈되지가 않는다라면 나름대로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고 부정시에 내 섹터들 좀 보셔도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면 KG 모빌리언스 같은 기업도 있어요. 어제 좀 밀려 내려왔지만 거래량이 좀 터졌었고요. M&A에 대한 이슈 이 부분들 때문에 이거래되는 급등이 나왔었고 또 전날 같은 경우도 시장이 상당히 좀 불안했지만 그래도 좀 견조하게 좀 버텨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어요. 수급적으로 좀 보더라도 이거래를 연속적으로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 매수를 좀 보여줬었고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좀 매수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긍정적이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어제 형성돼 있던 자리대 11,000원 자리대가 깨지지가 않는다라면 추가적인 상승 시도를 좀 나올 수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눌림목 구간 한번 잘 활용해 보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알서포트라는 기업도 있어요. 텍스 관련주로 좀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정고점 돌파 시도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상당히 대량 거래가 터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면서 계단식 상승으로 좀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단 말이죠.
한 차례 박스를 뚫고 난 이후에 대량 거래가 동반되면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는데 전날 같은 경우도 대량 거래가 좀 터지면서 고점 돌파 시도가 좀 나왔었어요. 근데 오늘도 아마 다시 돌파 시도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더라도 어제 기관 쪽에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긍정적이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또 이러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도 시장에 있어서 시장에 대비해서는 강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러한 종목군들 좀 봐도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다음 부분들은 이제 KH바텍 같은 그런 종목군들도 좀 있어요. KH바텍 같은 경우도 어제 그나마 좀 잘 버텨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떠한 이슈거리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 움직임이 좀 나온 그런 상황들인데 어떠한 이슈거리를 좀 살펴보게 되면 폴더블 출시를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좀 생각해봐야 될 부분들은 애플 쪽에 신제품이 나오는데 가격을 좀 상당 부분 하향 조정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삼성 쪽도 아마 덩달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면 판매 대수에 대한 부분들은 증가가 될 거예요. 그러면 휴대폰 부품주들 같은 경우도 오히려 기회적인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할 수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최근에 LG이노텍이나 BH가 반등이 좀 견조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던 부분들이 애플 때문에 지금 반등이 좀 나온 강한 그런 견조한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애플 쪽에 이 부품에 대한 부분들 20% 정도를 늘렸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역대급으로 좀 판매를 노리겠다라는 그런 전략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삼성도 따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고 폴더블에 대한 출시 부분들이 하반기 때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럼 가장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KH바텍입니다. 정고점 자리대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모멘텀 거리를 좀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더라도 외국인 쪽과 기관 쪽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단 말이죠. 그럼 이러한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게 된다면 나름대로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오늘은 대체적으로 아마 낙폭이 단기적으로 낙폭이 과했던 만큼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일단 갭상승 출발을 할 거예요. 그러면 갭상승 출발을 하고 난 이후에 내가 눈여겨봤던 종목군들 그런 종목군들을 분할로 좀 모아가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부분들까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6월 16일 화요일 국내 시장 개장됐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시장 모두 급락하며 거래를 마쳤죠. 코스피 시장은 4%가 넘게 빠졌고 어제 코스닥 시장은 7%가 넘게 빠지면서 700선 하회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우리 시장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와 더불어서 이 북한 리스크까지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상황인데 유럽 증시도 어제 하락 마감을 했고요. 아시아 증시까지 모두 하락 마감한 가운데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상승 반전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락 출발했지만 연준 측에서 경기 부양책을 밝히면서 이 시장이 모두 상승했습니다. 특히나 나스닥 시장 1% 이상 강세 보였고 연준 측에서 회사채를 매입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은행 종목들이 크게 상승했는데 우리 시장은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까지 일단 특징적인 종목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5% 가깝게 급등하는데 오늘 다시 한번 신고가 경신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84만 6천 원대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2% 이상 강세로 출발합니다. IT 투톱 종목들은 어제 딱 시장 내리는 만큼 내리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삼성전자 5만 원대 하회하면서 거래를 마쳤지만 오늘 다시 한번 5만 1천 원대까지 치고 올라오네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2% 급등 흐름 나타냅니다. 8만 3,700원대 그리고 이 셀트린 다시 5위권까지 빠졌고 네이버가 다시 한번 4위권까지 올라왔는데 어제 개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1조 원 넘게 매수했습니다. 특히나 네이버 쪽으로 좀 신용잔고가 들어오는 모습이었는데 2% 이상 급등 흐름 나타내면서 23만 7천 원대까지 올라가면서 거래 출발하고 있고 셀트린은 어제장에서 7%가 넘게 빠졌습니다. 오늘 3% 넘게 반등하네요. 어제장보다 만 원 오른 28만 4천 원대에서 거래 출발합니다. 일단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빨간불입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모두 다 빨간불로 현재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전자 우선주가 3% 가깝게 급등하면서 45,350원대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고 LG화학은 4% 넘게 튀네요. 44만 6천원대. 삼성 SDI도 마찬가지입니다. 5%가 넘게 급등 흐름 나옵니다. 36만 6천원대까지 올라간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날 이 테슬라가 목표 주가가 하향 조정되면서 어제 우리 증시에서는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좀 조정받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그대로 반등하고 있는 모습이고 특징적인 종목 바로 SK입니다. 이제 시총 9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어제 좀 거래량이 터지면서 10위권까지 진입됐고 오늘 시장 좀 강하게 출발하면서 9위권까지 올라와 있는데 일단 SK바이오팜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큽니다. SK바이오팜 상장으로 앞으로 SK계열 관련 기업들의 수급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이 기대감이 큰 상황이고 계속해서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SK는 7% 이상 급등 흐름 나타내면서 32만 7,500원대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카카오가 좀 10위권까지 밀린 상황인데 3% 넘게 급등합니다. 26만 1,000원대까지 올라오면서 다시 한번 제자리 찾아가면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양시장 상승 출발합니다. 일단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 시장보다 강한데 오늘 코스피 시장은 2087선까지 올라가면서 출발하고 있고 코스닥 시장 단숨에 700선 회복했습니다. 오늘 3% 이상 급등 흐름 나타내면서 700선 회복하고 710선까지 회복하면서 716선까지 오르면서 오늘 시장 강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이름 좀 만나보시죠. 어제 좀 빠졌던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이 큰 폭으로 상승합니다. 일단 헬스케어가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나타내면서 시장 이끌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10만 원대 하회하면서 거래 마쳤는데 오늘 다시 한번 10만 원대 회복했고 10만 3천 원대까지 올라가면서 강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3.5% 이상 상승하면서 12만 8,700원대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일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어제 급락장 속에서도 외국인들은 매수 들어왔습니다. 이 거래 연속 외국인들이 헬스케어 종목 계속해서 좀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이 거래 연속 순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HLB가 3% 넘게 반등, 알테오젠도 마찬가지로 3% 넘게 반등하고 있고 시젠 같은 경우에도 추세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2% 넘게 급등 흐름 가져가면서 11만 5,400원대까지 올라간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펄어비스가 2% 상승하면서 거래 출발하고 있고 에코프로비엠 어제 빠졌던 만큼 대부분 올려냅니다. 4% 넘게 급등하면서 11만 7천원대까지 올라왔고요. CJENM도 마찬가지로 4% 가깝게 급등 흐름 나옵니다. 10만 8,900원대까지 올라간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KLW가 9위권까지 밀렸는데 3% 넘게 반등이 나옵니다. 5만 7,900원대. 네, 스튜디오 드래곤도 마찬가지입니다. 3.38% 넘게 급등하고 있고 현재 코스닥 시장은 1위부터 100위까지 종목들이 모두 빨간불 켜내면서 강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라이브 매매 시그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전문위원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실전 매매 정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위원님 오늘 시장 강하게 출발합니다. 어제 폭락을 좀 딛고 강하게 반등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근데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오늘 좀 매도 포지션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 좀 대응 어떻게 해보면 되겠습니까? 네, 어제도 이제 개인들이 많이 사고 그다음에 기관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어제 오늘 일어난 일이죠. 3월달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외국인들이 팔았어도 우리나라 시장은 계속 올라갔었기 때문에 사실 뭐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심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강하게 주식을 사주느냐 아니면은 좀 저자세로 좀 싸게 사려고 노력을 하느냐 이런 부분에서 종목들을 접근을 이제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싸게 공략을 해야 되는데 이제 고점에 샀던 사람들이 어제 좀 많이 당황을 했을 거예요. 시장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에서는 2200까지 그동안 많이 올라왔었던 부분에 따른 그다음에 미국 시장이 전에 한번 흔들리게 됐었고 어제 우리나라 시장이 장중에 나스닥과 다우 선물이 굉장히 많이 빠지는 그래서 다우 선물이 우리나라 시장으로 어제 시간에서는 장중에서는 뭐 500포인트 정도 빠졌다가 장 막판 무렵에서는 거의 900포인트까지 빠졌던 흐름으로 빠졌었는데 막상 미국 시장 뚜껑을 열었더니 하락이 아니고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지금 반등세가 나와주고 있는 거고 역시 어제 빠지다 보니까 어제는 종목들이 많이 빠졌지만 오늘은 지금 종목들이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제약주들도
뭐 3에서 5% 정도의 강세가 굉장히 많이 보여요. 보면은 뭐 후성도 마찬가지 어제 빠졌던 부분들을 어느 정도 들어주면서 5% 정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JNKT 같은 경우도 어제에서 많이 흔들렸지만 어제 이런 종목들은 보면은 종가가 마이너스 9%로 빠졌는데 오늘은 다시 9%를 들어주면서 이렇게 강하게 그래서 결국 어제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많이 들어주고 있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시장은 여전히 2200에서 2000의 박스권으로 계속 두고 움직이고 있는 선에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시장 보게 되면은 이 밑에 61선 아래서 끌어올리고 있고 정배열로 바뀌는 구간에서 2200을 돌파 안착 시도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여기가 돌파 안착이 돼야 그 다음에서 2300으로 하고 2400으로 가는데 이미 벌써 이 부분이 조정이 시작된 부분들은 지난주서부터 슬슬 시작하다가 바로 지난주 금요일날이었죠. 금요일날에 미국 시장이 흔들리는 걸 보고 한번 흔들리고 물론 강하게 좀 반등이 나왔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5일선 이탈하고 나서 이 정도의 어느 정도 흔들림은 사실은 예상을 했었던 부분이에요. 근데 흔들림을 예상을 했었어도 한 3에서 5% 정도의 적당한 종목들에 대한 조정을 예상했던 거지 어제 같은 정말 말도 안 되는 폭락은 사실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었던 부분들은 아닌데 어쨌든 2000까지는 밀려도 2050과 2000까지는 밀려도 사실은 괜찮았던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어제 뭐 빠졌던 부분들을 좀 뉴스를 좀 살펴보니까 어제 이제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 근데 사실 재확산에 대한 우려라면은 어제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이 빠졌어야 되는데 오히려 올라가 버렸으니까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는데 바로 이제 북한 리스크라는 부분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제 그냥 조정을 받으려고 했었었는데 거기에 이제 엎친 데 겹친 격으로 두 가지 이슈가 같이 엮이다 보니까 어제 좀 많이 빠지는 거기다 그동안 많이 종목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차익 실현 매도가 나오면서 그러면은 어제 차익 실현 매도와 함께 코로나 재확산 우려와 그다음에 북한 리스크 이슈로 떨어졌을 때에서 그럼 전략은 뭐냐? 바로 싸게 사야 된다는 얘기예요. 싸게 사야 되는데 대부분 이제 투자자분들이 종목들을 싸게 사야 되는데 싸게 사질 않고 거의 최근에 고점 부분에서 공략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어티백품 같은 경우도 오히려 여기서 급락을 해갖고 바닥에서 이렇게 싸게 내려오면 여기서 공략하면 좋은데 대부분 투자자들이 지금 뭐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보면 바닥권에서 안 사고 고점에서 그러니까 에어티백품 기준으로 12,000원, 뭐 11,500원 이런 자리에서 공략한 다음에 조정받으니까 당해낼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조정들을. 그래서 이런 양호한 조정들을 당해낼 수가 없는 사람들은 보면은 매수가격이 높아서 그런 거기 때문에 항상 주식을 공략할 때에서는 눌림목, 저점 싸게 공략을 해야 지금 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유리할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제약주의 흐름들도 괜찮고 2차 전지 흐름들도 괜찮은데 어제처럼 시장의 조정을 받을 때 종목들을 싸게 공략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그동안에서 강하게 움직였었던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뭐 에코프로 같은 것들이 있을 텐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이쪽으로 조정받으면 좀 싸게 공략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제는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을 주는 건데 2차 전지라든지 전기차라든지 수소차라든지 이쪽 종목들은 다 조정받으면 공략을 해볼 만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양들이 일단 한번 꺾여주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반등 주면 또다시 밀릴 가능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2차 전지들은. 그러니까 좋기는 좋아요. 거래량도 좋고 주도주 섹터에 있고 그런데 지금 당장은 그러니까 저는 지금의 주도주의 투트랙을 잡는다 그러면은 2차 전지와 수소차 전기차를 한 트랙을 묶어서 걔네들과 그 다음에 제약주들도 되게 많죠. 뭐 치매 관련주들도 있고 근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 이슈 때문에 움직이는 거니까 코로나 관련주 그래서 코로나 관련주의 제약주 그래서 제약주와 IT의 2차 전지 그쪽에 있는 애들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제약주가 모양이 좀 더 좋습니다. 뭐 안 그래도 지금 7월 2일 날에 SK 바이오팜 상장에 대한 그런 이제 핫 이슈도 있지만 오늘 보면은 또다시 이제 셀트리온이라든지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이쪽 종목들이 아직도 5일선을 이탈하지 않고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그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이런 종목들 여전히 이렇게 강하게 움직여주는 모습들 거기에다가 지금 뭐 대한유판 같은 경우는 제가 바닥에 있을 때 지난주 요거 같은 경우 이제 추천주로 뒀었던 종목인데 보면은 이제 바닥에서 돌아가는 이제 종목이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어제 강하게 움직였던 게 바로 이슈가 있었죠. 랄록시펜이라는 이제 그 골다공증 치료제인데 이쪽에 있는 섹터들이
좀 강해요. 그래서 이쪽 관련주들이 뭐 몇 가지가 있는데 뭐 한미약품도 있고요. 휴온수도 있고요. 뭐 하나제약도 있고 뭐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지금 그쪽에 있는 그러니까 결국은 치료제 관련주 그래서 이렇게 바닥 번역에 있으면서 돌아 움직이는 이쪽에 랄록시펜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들을 보게 되면 지금 장에서는 아까 그 2차 전지들의 모양들은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이제 조정을 맞는 모양에서 어제 좀 급락을 맞았다 반등을 주는 흐름인데 걔네들은 박스권으로 갇히거나 다시 한 번 더 재차 조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조정받으면 뭐 일진머티리얼즈, 에코프로부터 해서 그쪽 2차 전지주들은 모양새들은 이뻐지겠죠. 조정받으면. 그러면 다시 그쪽을 공략을 해줘야 되는 건 맞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당장은 제약주들이 핫하고 제약주들이 제일 좋습니다. 물론 지금 제약주들이 다 호재만 있는 건 아니고 오늘 아침에 보면은 클로로킨 관련주가 이제 미국 FDA 그 승인 취소를 당했어요. 그래서 효과가 별로 없다라는 이유 때문에 오늘 아침에 이제 승인 취소되기 때문에 오늘 식품제약부터 해갖고 종목들이 몇 대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뭐 얼마간에 좀 흔들리게 되면 그쪽도 반등은 나오겠죠. 하지만 그쪽들이 흔들어줄 때에서 오히려 반사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게 어제 새롭게 골다공증 치료제 이쪽이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하고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들이 모여서 실험을 했더니 시험관 시험을 진행을 했더니 랄록시펜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활성을 억제한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답니다. 안 그래도 뭐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뭐 의료기술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좋다라고 이미 어느 정도 성분 검사를 했으니까 그리고 어제 기사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어제 뉴스가 처음 시작된 거기 때문에 아주 그 새로 움직이는 코로나 관련주 쪽에서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쪽이란 얘기죠. 거기에다 지금 클로로킨이 이제 탈락이 됐으니까 어제 오히려 이렇게 새롭게 랄록시펜 관련주들 그래서 뭐 한미약품도 괜찮을 것 같고요. 뭐 휴원수도 괜찮을 것 같고 또 차트를 보면은 한미약품도 지금 위치에서는 바닥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거 시가총액이 커요. 그래서 안전하게 바닥에서 좀 금액이 좀 되시는 분들이 좀 바닥에서 천천히 좀 끌고 가게 되면 어차피 뭐 바닥에서 제약주도 저렇게 다 강한데 뭐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뭐 셀트리온만 갈 게 아니고 이런 종목들도 슬금슬금 같이 따라서 움직여줄 수 있는 종목으로 한미약품 괜찮을 것 같고요. 물론 한미사이언스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쪽 관련주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랄록시펜 관련주이고 그리고 이제 휴온스 같은 경우도 똑같이 랄록시펜 관련주인데 앞쪽에 있는 거래량들이 매집 거래량이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오늘 어느 정도 바닥에서 다시 들어주는 랄록시펜 관련주들이 지금 대한유팜이 지금 치고 움직이는데 저게 치고 가게 돼서 그 다음에서 이제 뭐 NG생명과학도 똑같이 이제 랄록시펜 관련주인데 이게 치고 올라가든 아니면은 뭐 바이넥스도 마찬가지 관련주이고 뭐 많아요. 우리나라 제약에서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서 에이프로젠 제약도 랄록시펜 관련주이고 대웅제약도 랄록시펜 관련주입니다. 근데 이쪽에서 그 다음 타순이 뭐가 될지는 이제 순서를 정해야 돼요. 그래서 힘겨루기가 나오겠죠. 또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제약주가 좋아 보이는데 거기에서 좀 바닥 번역이는 종목에서 좀 미리 선점하면 지금 장에서는 좀 편안하게 가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어제에서 장이 그렇게 흔들릴 때에서 당황하거나 힘들었던 사람들이 대부분 고점에서 잡아갖고 힘든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고점에 있질 않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한미약품이라든지 휴원수 정도면 이런 위치에 있다면 그렇게 크게 당황하면서 시장이 흔들려도 붙잡고 갈 수 있는 그리고 또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어차피 시장이 흔들릴 때에서 지금 북핵 리스크 같은 경우는 늘 우리나라가 이제 주식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안고 가야 될 이슈인데 항상 북핵 리스크가 나오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그게 무뎌지게 되고 어차피 전쟁이 안 날 거기 때문에 뭐 전쟁 나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무뎌지면서 장이 올라가게 되면 다 까먹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억을 잊어버린다는 얘기죠. 그런 이슈들을.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항상 반등을 줬기 때문에 오히려 조정받을 때 북핵 리스크는 매수가 여태까지 정답이었고요. 그리고 코로나 재확산이라든 그런 악재로 인해서 항상 시장이 흔들릴 때에서 잘 생각해 보면은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빠지는 거니까 코로나에 관련된 반사 이익을 받는 그리고 수혜주를 생각하게 보면 결국은 제약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치료제 관련주인 제약주들 이쪽을 보시게 되면은 문제는 없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간에 지금 시장은 박스권이기 때문에 쫓아가는 매수보다는 조정받을 때 매수를 그리고 어느 정도 올라오면 또 파는
이게 바로 박스권 매매입니다. 그래서 고점에서 매수하지 말고 저점에서 매수해서 고점에서 매도하는 전략으로 계속 사고팔고 매매 대응하시면 뭐 지금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여러분들이 물리는 일은 없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전략을 드리면서 오늘 실전 매매 정수 이정 전문가의 전략을 드렸습니다. 네, 박스권 이 전략, 매매 전략 좀 전해 듣고 왔고요. 이어서 정재훈 전문위원님 다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양시장이 모두 상승 출발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는 앞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스크는 산재에 있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어떤 부분들 좀 눈여겨보면서 오늘 시장 대응하면 좋을까요? 우선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사실 이게 상승 추세로 좀 계속 상승을 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게 되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지수에 대한 부분도 좀 많이 올라왔던 그런 부분들이 사실 좀 있어요. 지수는 좀 많이 올라왔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정은 좀 당연히 좀 받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나라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이제 지수가 어제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좀 너무 큰 폭으로 좀 밀려 내려왔었어요. 그런 부분들은 뭐 장전 시황에서 좀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러 요인들이 좀 있었었는데 아무래도 추가적으로 좀 보게 되면 그 신용잔고에 대한 부분들 그 부분들도 나름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지수에 대한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반등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을 좀 더 노리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전날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단기 낙폭과대로 좀 진입한 그런 종목분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어제 좀 매수할 수 있는 뭐 그런 기회로 좀 볼 수 있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매수 타이밍을 보게 되면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단기적으로 좀 접근했던 그런 종목군들에 있어서는 매도를 일부 현금을 좀 만드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여전히 뭐 주도 섹터로 좀 볼 수 있는 뭐 제약바이오 쪽이라든가 2차전지 쪽, 특히 제약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이제는 슬슬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러면 그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종목 선별을 좀 잘해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지금 이슈적으로 봐도 다들 제약바이오 쪽 섹터의 얘기들을 상당히 좀 많이 할 거예요. 지금 시장에 좀 보게 된다라면. 그러면 굳이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업종군들을 보는 것보다도 좀 안전한 종목군들을 좀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어떤 식으로 좀 보게 되냐면 단적으로 제약바이오 쪽 섹터를 좀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셀트리온을 봐요. 셀트리온을 좀 보게 된다라면 대장으로 치고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일봉상으로 보게 되면 상당히 좀 많은 이격이 좀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월봉 차트를 봐도 이제 이격이 좀 벌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삼성바이오도 마찬가지예요. 삼성바이오로직도 신고가를 좀 기록을 하고 난 이후에 이격이 이제 과도하게 벌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진단 말이죠. 그럼 결국은 이 제약바이오 쪽 섹터 같은 경우는 코로나에 대한 얘기,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이제 슬슬 이 옥석 가리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지금 시황적인 방송을 좀 말씀을 드렸을 때 산업지 쪽 섹터는 반등 시에는 좀 현금을 만들어 놓으시라는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월봉 차트를 좀 보게 되면 여전히 역배열권역에 있는 종목이에요, 대부분. 장기평선과 단기평 자체가 다 지금 역배열권역에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반등도 좀 제한적으로 놓고 볼 수밖에 없어요. 포스코도 마찬가지고요.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다 역배열권역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죠. 근데 반면에 LG화학 같은 경우는 정배열권역에 있는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월봉상의 정배열권역에 있는 그런 업종군들, 섹터들 중에서 차라리 좀 여유 있게 모아갈 시간적인 관점을 두고
모아갈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은 더 좋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게 단기적으로 접근을 해도 되는가 그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저는 단기적인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는 반등이 나오는 그런 구간에서 일부 현금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게 된다라면 분할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도 좋다라는 거. 대신에 월봉 차트로 놓고 봤을 때 정배열 권역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보는 게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제약바이오 쪽도 이격 많이 벌어졌어요. 그러면서 IT 섹터들 속보도 쭉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죠. 자주 말씀을 드렸던 원익 IPS 같은 경우 월봉상의 역배열 권역이 아니라 정배열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죠. 이러한 종목군들 충분히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ICB 같은 경우도 정배열 권역에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지금 아무런 얘기들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네페스 같은 기업 비메모리 투자한다 뭐한다 이런 얘기 나왔을 때 상당히 좀 관심을 많이 가졌었어요. 그러다 지금 아예 언급조차도 없는 그런 상황이죠. 왜냐? 제약바이오 섹터가 많이 강하니까 투자자들은 그쪽에 시각을 맞춰서 놓고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도 마찬가지로 다 그런 쪽으로 다 쏠림이 있는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직장인분들이고 투자를 하고 갑작스럽게 대응을 못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라면 향후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더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러한 종목군들을 차라리 모아가는 그런 전략이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런 기준을 정해놓고 봤을 때에는 정배열 권역에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고 이격이 너무 좀 과도하게 벌어져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중장기에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단기적인 기준을 잡고 접근을 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서서히 모아갈 종목군들 같은 경우라면 월봉상에 있어서 역배열 권역이 아닌 정배열 권역에 있는 그런 종목에서 주도 업종이나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형성이 될 수 있으니까 여유 있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라면 그러한 종목군들을 모아가는 그런 시기다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최충성 전문위원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시장 좀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금일 국내 증시는 전일 낙폭에 따른 이제 기술적 반등 정도로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반등을 줄 때 어느 정도 현금 확보를 계속적으로 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진행하셨으면 좋겠고 아직 하방에 대해서 이슈는 남아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좀 관망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지금 시장 흐름이나 수급을 체크하면서 진행을 하셔도 늦지 않기 때문에 굳이 먼저 따라가거나 뭐 지금 불안감이 좀 굉장히 있는 시장에서는 굳이 먼저 움직일 필요가 없습니다. 무릎에서 사서 뭐 어깨에 팔라 뭐 이런 말이 있듯이 천천히 그냥 저점짜리보다는 그냥 끌어가시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는 이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현금 확보를 그래도 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시장은 뭐 북한 관련 이슈도 다른 나라에 없는 우리나라 이제 고유의 그거인 북한 관련 리스크도 안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이제 다시 시장에 작용할 수 있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현금 확보 전략은 계속적으로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눈에 띄는 섹터는 일단 관광업체, 건설 기계 관련 업종에서 오늘 많이 상승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두산 인프라 코어 같은 종목들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매각이나 자금 조달, 일자리 자금 조달과 관련해서 오늘도 강하게 상승을 주고 있는데 그 관광업체나 건설기계 업종들 그리고 조선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제가 계속해서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방에서 일단 반등이 잠깐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추세 상승으로 가거나 뭐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관점보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경기 민감주잖아요. 경기 민감주 자체가 글로벌적으로 어느 정도 경기가 회복이 되고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추세 상승을 줄 수 있는데 지금 뭐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 국가들 자체가 일단 뭐 경제 상황들이 좋지 않기 때문에 물론 코로나 관련 이슈도 굉장히 부각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은데 사실상 코로나가 진행되기 전부터 이제 전 세계 각
경기 지표들이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보였었거든요. 일단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하셔서 건설기계나 뭐 그런 쪽은 좀 피하셔서 매매를 하시는, 다만 이제 추세가 만약에 시장의 흐름이 자금이 그렇게 움직이는 방향이 나온다면 단기 스윙 관점에서는 접근하셔도 되나, 뭐 중장기적으로 이 종목을 뭐 2년, 3년 정도 끌고 가겠다라는 관점에서 좀 끌고 가시기보다는 단기 스윙 관점에서 짧게 대응하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자리 취업 관련주들도 오늘 강세이고, 그 마침에 이제 방산주도 살짝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은 지금 북한 관련 리스크가 계속적으로 지금 시장에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어제만큼 많은 부분은 아니었지만 일단 그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지금 그런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별 추세 종목, 그 추가 매수 시그널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지금 기존에 이제 순환매 장이잖아요. 순환매가 이제 끝나고 우선주가 상승을 하는 거, 이제 증시가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고 다시 이제 사이클이 원점으로 돌아와서 이제 상승을 할 거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자체는 천천히 이제 추가 매수를 만약에 진행을 하시면 기존에 이제 관심을 최근에 이제 좀 보지 않았었던 대형주 이런 거 매매하지 마시고 원격 의료나 4차 산업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지금 계속 눌림목 구간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하시고 천천히 눌림목 구간에서 분할 매수로 잘 모아가시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신다면 충분히 수익을 좀 좋게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4차 산업 분들은 거의 주가가 10,000원대 이하에 위치해 있고, 이런 종목들은 정말 2년, 3년 동안 끌고 와도 괜찮은 종목들이거든요.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천천히 한번 모아가시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면 추후에 이제 순환매가 다시 돌아올 때 굉장히 좀 크게 수익으로 작용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단기로 공략해 볼 만한 종목은 아침에 사실상 제가 이제 원고를 준비를 하다가 휴마시스라는 종목을 일단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이제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일단 코로나19 항원 진단키트 개발을 한다라는 소식에 일단 오늘도 셀트리온과 같이 협업을 해서 그런 부분을 진행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지금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뭐 지금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좀 눌림이 나왔을 때 접근하시는 게 좋고, 뭐 코로나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체크를 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진단키트 관련해서는 뭐 중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끌고 가는 것보다는 뭐 하루가 다르게 뭐 이 종목은 뭐가 나오고 이 종목은 뭐가 나와서 상승을 했다가 그냥 뭐 소리 소문 없이 갑자기 사라지잖아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좀 진위업을 잘 파악하시고, 일단 진단키트 관련해서는 추후에 좀 이슈를 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잘 체크해 보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는 그런 시장입니다. 일단 지금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반등을 줄 때 어느 정도 현금 확보 전략은 좀 하자라고 일단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양시장이 모두 상승 중인데 현재 시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시장은 3% 이상 급등 흐름 나옵니다. 오늘 2096선까지 오르면서 2100선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이 수급별 상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현재 매도합니다. 기관이 1,500억 원 넘게 던지고 있는 상황이고, 외인은 계속해서 매수와 매도를 오락가락하는 상황입니다. 개인은 오늘도 매수하네요. 1,400억 원 넘게 매수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트렌드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상승입니다. 오늘도 눈에 띄는 종목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3.5% 이상 상승하면서 83만 7천 원대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고,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큰 폭으로 좀 급락이 나왔는데 오늘 다시 한번 반등합니다. 5% 가깝게 반등하면서 28만 7,5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2% 강세로 현재 흘러가고 있고, 어제 좀 이 낙폭을 만회하는 분위기입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만나보시죠. 오늘 코스피 시장 대부분의 종목이 좀 상승하는 가운데 어제 급락장 속에서도 추세가 무너지지 않았던 종목들이 크게 상승이 나오고 있고, 더불어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은 어제 좀 조정이 들어왔지만 그대로 상승폭 다시 살려놓습니다. LG화학은 6% 가깝게 급등하면서 45만 3,500원대까지 올라왔고, 오늘 시장에서 삼성 SDI가 LG화학보다 더욱더 강합니다. 오직 현재는 5% 이상 강세를 나타내면서 36만 6,5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주도 마찬가지로 2.5% 이상 급등을 가져가고 있고 특징적인 종목이 바로 삼성물산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급등하면서 물산이 어제 11위권까지 진입됐고 오늘 다시 한번 9% 이상 급등하면서 10위권까지 진입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제보다 10,000원 오르면서 122,500원대까지 올라왔는데 어제 기관이 코스피 시장에서 큰 폭으로 사들인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코스닥 시장은 4.5% 이상 급등 흐름 나타냅니다. 724포인트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고 이어서 수급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의 수급은 일단 괜찮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외국인이 현재 32분 만에 1,000억 원 가까이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기관도 소폭이나마 매수합니다. 하지만 개인이 오늘 좀 던지네요. 1,000억 원 가까이 현재 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좀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특징적인 종목 바로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10% 이상 급등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 현재 13만 7천원대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좀 크게 빠졌는데 오늘 JP모건과 같은 외국계 창구 쪽에서 크게 사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시장 급락장 속에서도 외국인들이 이거래 연속 큰 폭으로 매수한 종목이기도 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이 이거래 연속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도 6% 넘게 급등하면서 코스닥 시장 자체를 이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10만 5,200원대까지 올라오면서 오늘 양시장 모두 강하게 이끌고 있는 상황이고 알테오젠도 마찬가지입니다. 6% 넘게 급등합니다. 23만 원대까지 진입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제 시제는 1% 넘게 상승이 나왔는데 오늘 좀 쉬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일단 어제 오르지 못했던 종목들이 크게 오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제는 쉬어가는 분위기이고 11만 2천 원대까지 내려간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만나보시죠. 일단 오늘 코스닥 시장은 4% 이상 급등 흐름 나타내는 만큼 1위부터 50위까지의 종목들이 모두 빨간불입니다. 기본적으로 2% 이상의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는데 펄어비스 마찬가지로 3% 이상 반등하고 있고 에코프로 BM은 6% 넘게 반등하면서 11만 9,200원대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차전지 관련 종목들 어제 급락했지만 오늘 대부분 다시 한번 크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CJENM은 4% 이상 반등합니다. 10만 9,700원대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은 어제 급락장 속에서도 크게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3.38% 이상 급등 흐름 가져가면서 7만 9,600원대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현재 시장 좀 보고 왔는데 박원재 전문위원님 다시 한번 연결을 해서 현재 시장 상황 한번 점검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재 위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원재입니다. 네, 위원님 현재 양시장이 오늘 좀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좀 어떻게 해석해보면 될까요? 어제는 모든 종목이 다 폭락을 해서 또 분석이 필요 없었고 오늘은 어제와 반대로 전 종목이 다 상승을 하기 때문에 뭐 종목별 분석이라는 게 딱히 할 게 없어 보이죠. 그러면 어제와 오늘 시장이 왜 이렇게 급변동을 하느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달라진 것과 달라지지 않은 것이 있다 그랬죠. 달라진 것은 현재 주가 상승에 대해서 실물은 그렇게 회복 속도가 더딥니다. 그래서 이 실물을 쳐다보면 가끔 어제처럼 이렇게 쇼크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럼 쇼크가 나왔을 때는 또 뒤에 대기하고 있는 큰 형님이 계시죠. 어제 미국 시장도 전장의 낙폭을 회복한 게 연준에서 회사채 매입을 하겠다 발표함으로 해서 하락을 막았는데 결국 연준과 파월 의장은 시장 안정을 위해서 무엇이든 하겠다라는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죠. 그래서 지금 시장은 풍부한 유동성으로 인해서 쉽게 폭락하기도 쉽지 않고 그렇지만 또 이제 올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실물 회복이 늦어서 그것도 확인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지수가 좀 박스를 그리면서 하반기를 대비한 탐색전을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섹터별 흐름을 보면 지수는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21선을 이제 살짝 올려둔 모습이고 코스닥은 아직 21선 아래에서 회복이 안 되고 있는 모습인데 어쨌든 지금 코스닥이나 코스피나 양시장을 털어서 추세가 깨지지 않은 세타는 제약바이오 세타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주부터 제가 이제 충고마를 주장하면서 원탑으로 진행되는 시장은 건강하지 못한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 체제가 유지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이 시장은 조만간 좀 깨질 확률이 많으니 조금 현관을 시켜놓는 게 좋겠다는 얘기를 드린 근거가
시장이 건강하게 올라가려면은 실적이 나오는 부분과 꿈을 가진 성장 섹터가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할 때는 건강하게 계속 올라갑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시장이 아니죠. 대표적으로 IT와 BT인데 IT는 지금 어떤 차트의 모습이냐면 이렇게 뚝 부러져 있어요. 그러니까 BT는 제대로 추세를 받고 가는데 IT 쪽이 추세에서 깨졌기 때문에 이 시장이 건강하게 가려면은 반도체 섹터나 이쪽이 받아서 흐름을 이어가지 않으면은 계속적으로 강한 추세를 가기는 어렵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급적으로 보면은 지금 시장을 억누르고 있는 건 선물이죠. 어제도 기관이 매도 나온 게 다 금융투자 쪽인데 금융투자 쪽은 포지션을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선물 베이시스에 따른 프로그램 매도이기 때문에 아주 기계적으로 나옵니다. 만기 이후의 변화를 보면은 만기 때 우리는 외국인의 선물 매수분을 청산하고 현물 매수를 유도하기를 기대했지만 만기날 그대로 다 롤오버를 해버리고 이때 만기 전에 베이시스가 0.4 그 이전에는 가끔 이렇게 플러스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만기날 베이시스를 더 벌리면서 오히려 프로그램이 더 쏟아져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프로그램이 만기 이후에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1조가 넘게 나옵니다. 이 금액이 이제 어제 급락으로 나타냈던 거고 이 수급 이벤트가 거치면은 이제 뭐 이렇게 또 급락이 나온다기보다는 그냥 잔잔하게 다음을 탐색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 같은데 제약바이오는 이제 SK바이오팜이 내일 모레 수요 예측을 해서 23일날, 24일날 청약을 받고요. 7월 2일날 상장 이슈가 있죠. 그래서 워낙 시장에 대어고 온 관심을 받는 종목이 상승하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의 흐름은 뭐 그렇게 쉽게 꺾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약바이오는 항상 고민인 게 이제 너무 밸류에이션과 괴리가 벌어져서 전략적으로 접근할 때는 그렇게 쉽게 따라갈 만한 종목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는 뭐 방송에서 누차 얘기했지만 지속적인 주도주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 아랫단에 있는 뭐 이중항체를 포함한 항암제가 이제 엔지캠 생명과학이나 레고캠바이오, 알테오젠 뭐 이런 종목들도 계속 주도주의 위치에서 패승된 게 없어서 계속 위치를 차지하겠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여전히 성장주 섹터의 뭐 2차 전지나 수소차 이쪽 섹터도 건강하고 그걸 이어받아서 과연 반도체 섹터가 언제 채고 가느냐.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그런 성장 쪽보다는 IT 쪽에서 반도체 또 하반기에 출시되는 핸드셋 이쪽 섹터가 돌아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시장 대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현금 비중에 대해서는 뭐 투자 성향에 따라 다 다른 얘기니까 일괄적으로 얼마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적어도 한 20% 정도 현금을 갖고 있어야 어제 같은 급락장에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현금 없이 100%로 꽉 차 있는 계좌라면은 오늘 반등장을 이용해서 일부 현금 확보하는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종목은 전체적으로 다 오르는 장이라서 따로 말씀드리지 않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는데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시고요. 내일도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을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이렇게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셔서 원하시는 질문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내일도 실시간으로 트레이딩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